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좀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세기 전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험실 접시 안에서 닭의 심장에서 떼어낸 세포가 30년 넘게 죽지 않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세포는 원래 죽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늙는 건 세포가 모여 만든 몸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1961년 한 젊은 과학자가 이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세포에는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 일종의 시계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진화가 우리를 늙도록 내버려 둔다는 걸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늙음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봅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 몸에 숨은 그 시계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20세기 초 한 실험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닭의 심장에서 떼어낸 세포 한 조각을 양분이 담긴 접시에 담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세포 덩어리가 좀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도 몇 달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도록 분열을 거듭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이 실험을 이끈 과학자는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세포는 양분만 충분히 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포 자체는 본래 죽지 않으며 우리가 늙는 것은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죽지 않는다면 노화의 원인은 다른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이 주장은 수십 년 동안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포는 불멸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명한 실험에 조금씩 의문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아무리 똑같이 따라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랜 검토 끝에 사람들은 이 불멸의 세포가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세포의 양분을 갈아줄 때마다 바깥에서 신선한 세포가 함께 섞여 들어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30년을 산 것은 한 세포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 보충된 세포들이 마치 한 생명처럼 보였던 것뿐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포라는 믿음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1년 이 믿음에 결정적인 균열을 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과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입니다. 헤이플릭은 사람의 세포를 배양하면서 아주 끈기 있게 한 가지를 지켜봤습니다. 이 세포가 과연 몇 번이나 분열하는가?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세포는 영원히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50번쯤 나뉘고 나면 더 이상 분열하기를 멈췄습니다. 양분을 아무리 충분히 주어도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진 횟수를 다 채우고 나면 세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이 분열의 한계를 그의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한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헤이플릭 리밋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50번이라는 숫자가 모든 세포에 똑같이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세포의 종류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 그 횟수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포에는 분명히 분열할 수 있는 횟수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은 그때까지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세포는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자신이 몇 번이나 분열했는지를 세는 시계 같은 것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횟수가 정해진 복사기와 비슷합니다. 원본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을 다시 복사하기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는 복사되지 않는 그런 복사기 말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세포는 대체 무엇으로 자신이 몇 번이나 분열했는지를 세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시계는 우리 몸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뜻밖에도 세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가 담긴 염색체, 바로 그 맨 끝자락이었습니다. 염색체의 양쪽 끝에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미어는 그 자체로는 별다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짧은 신호가 그저 수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대신 텔로미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DNA의 끝을 감싸서 소중한 유전 정보가 닳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흔히 드는 비유가 신발끈입니다. 신발끈의 양쪽 끝에는 단단한 플라스틱 마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끈이 풀어 헤쳐지지 않고 구멍에도 잘 꿰어집니다. 텔로미어는 바로 우리 DNA에 씌워진 그 플라스틱 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마개에는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DNA 복제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려면 먼저 자신의 DNA를 똑같이 한 벌 복사해야 합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다루며 우리는 이 DNA가 어떻게 자신을 복제하는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사를 맡은 것은 DNA를 따라 움직이며 새 가닥을 베껴 쓰는 작은 분자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는 묘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DNA 가닥의 맨 끝부분만큼은 끝까지 다 베끼지 못하고 늘 조금씩 빠뜨리는 겁니다. 긴 글을 베껴 쓰는데 맨 끝 몇 글자에는 도무지 손이 닿지 않아 매번 빠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DNA의 끝부분은 조금씩 짧아집니다. 이 현상을 말단 복제 문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nd Replication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 짧아짐은 진화가 우리를 늙게 만들려고 일부러 심어둔 함정이 아닙니다. DNA를 복제하는 화학적 과정 그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한계일 뿐입니다. 복제를 맡은 그 분자 기계가 가닥의 맨 끝만큼은 구조적으로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때 빠뜨려지는 그 끝부분이 바로 정보가 없는 텔로미어라는 점입니다. 만약 텔로미어가 없었다면 분열할 때마다 소중한 유전 정보가 조금씩 깎여 나갔을 겁니다. 텔로미어는 정작 중요한 정보를 대신해 자신이 달아주는 완충지대인 셈입니다. 분열을 거듭할수록 이 완충지대는 점점 줄어듭니다. 신발끈 마개가 쓰면 쓸수록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요. 세포가 둘로 나뉘는 순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면 원래 세포와 새 세포가 따로 생긴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건 둘 중 하나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분열은 한 세포가 원본과 복제본으로 갈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포가 통째로 둘로 나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나온 두 세포 모두가 조금씩 짧아진 텔로미어를 안고 새로 출발합니다. 분열이 거듭될수록 그 세포의 후손들은 점점 더 짧아진 끝을 물려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텔로미어가 어느 한계 아래로 짧아지면 세포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더 분열했다가는 소중한 유전 정보까지 깎여 나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스스로 분열을 멈춥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본 헤이플릭 한계의 정체였습니다. 세포가 50번쯤 분열하고 멈추는 이유는 그 무렵 텔로미어가 거의 다 닳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분열 횟수를 세던 그 시계의 정체는 다름 아닌 텔로미어의 길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텔로미어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기만 한다면 생명은 대를 거듭하면서 진작에 텔로미어가 바닥나 버렸어야 합니다. 수십억 년을 이어온 생명의 끈이 어떻게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걸까요? 그건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는 장치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장치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늘려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텔로모라 아제입니다. 텔로모라 아제는 닳아서 짧아진 텔로미어 끝에 새로운 조각을 덧붙입니다. 신발끈에 빗대면 닳아 없어진 플라스틱 마개를 다시 씌워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 놀라운 효소를 찾아낸 사람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입니다. 블랙번은 호주의 작은 섬에서 나고 자란 자연을 사랑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들여다본 것은 연못에 사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의 염색체 끝에서 블랙번은 텔로미어의 비밀을 한꺼풀씩 벗겨갑니다. 그리고 1980년대 젊은 동료와 함께 마침내 그 비밀의 핵심을 밝혀냅니다. 짧아진 텔로미어를 되살리는 효소, 텔로모라 아제의 존재였습니다. 이 발견의 공로로 블랙번은 2009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연못 속 작은 생명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노화의 가장 깊은 비밀에 가닿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가 이상해집니다.
텔로미어를 되살리는 이렇게 훌륭한 효소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늙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텔로모라 아제를 제대로 쓰는 세포는 아주 특별한 세포들 뿐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생식세포입니다. 지난 편에서 보았듯 알이나 정자가 되는 바로 그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텔로모라 아제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또 그 자식으로 대를 이어가도 생명의 끈은 처음의 길이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건너갑니다. 수십억 년을 이어온 생명의 끈이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짧아지기만 하는 몸의 세포와 달리 다음 세대로 가는 세포는 늘 새 것처럼 길이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 텔로모라 아제를 쓰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서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입니다. 피부나 장벽처럼 자주 교체되어야 하는 조직은 쉴 새 없이 새 세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을 맡은 줄기세포마저 너무 빨리 늙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줄기세포도 텔로모라 아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자신의 텔로미어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나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이 텔로모라 아제를 켜주면 되지 않을까? 세포가 짧아질 때마다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준다면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언뜻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생명이 감춰둔 가장 서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이미 그 효소를 스스로 켜버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포를 아주 익숙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암입니다. 암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세포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정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는 세포.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앞서 정상세포는 50번쯤 분열하고 나면 스스로 멈춘다고 했습니다. 텔로미어가 다 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한계를 보란듯이 뛰어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텔로모라아제입니다. 대부분의 세포에서는 꺼져 있어야 할 이 효소를 암세포는 제멋대로 다시 켭니다. 짧아진 텔로미어를 계속 새로 늘려가며 분열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분열의 시계를 영원히 되감아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50번이든 100번이든 한계없이 증식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차원에서 보면 암세포야말로 죽지 않는 세포인 셈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텔로모라아제라는 이렇게 훌륭한 장치가 있는데도 진화는 왜 대부분의 세포에서 이걸 꺼두었을까요? 모든 세포가 텔로미어를 계속 늘릴 수 있다면 우리는 늙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 답을 알려면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는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포가 한번 분열하려면 먼저 자신의 DNA를 통째로 한 벌 복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개의 글자를 베껴 쓰다 보면 군데군데 오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열을 거듭할수록 이런 작은 오류들이 세포 안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대부분의 오류는 별탈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필 그 오류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통제하는 유전자에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유전자가 망가지면 세포는 멈추라는 신호를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 암으로 자라납니다. 이제 진화의 선택이 이해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거듭할수록 그 안에는 위험한 오류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만약 이런 세포가 한계 없이 계속 분열한다면 암이 될 위험은 그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진화는 세포의 분열 횟수의 상한을 정해두었습니다. 위험한 세포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스스로 멈추도록 만든 겁니다. 짧아지는 텔로미어는 세포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였던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첫 번째 역설과 마주합니다. 세포의 분열에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게 만드는 원인인 동시에 우리를 암으로부터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가 조금씩 달아가는 일이 노화라면
브레이크가 아예 풀려버린 상태가 바로 암입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어쩌면 암이 되지 않기 위해 치르는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분열의 한계를 풀어버린 채 끝없이 증식하는 세포가 지금도 실험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한 여성의 몸에서 떼어낸 세포입니다. 그 세포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실험실에서 분열을 거듭하고 있죠. 그 놀랍고도 복잡한 사연은 이 여정의 뒤편에서 따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일은 노화와 이토록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텔로미어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진다면 그 길이는 곧 세포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인 셈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텔로미어 길이를 우리 몸의 나이를 가늠하는 한 가지 지표로 활용합니다. 달력으로 센 나이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얼마나 달았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같은 60살이라도 누군가는 텔로미어가 길고 누군가는 짧습니다. 그러니 텔로미어를 재보면 그 사람의 몸이 실제로 얼마나 늙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대체 무엇이 정하는 걸까요? 타고난 것만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와 텔로미어의 길이 사이에 일정한 연관이 관찰됩니다.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 잠이 늘 부족한 사람, 이런 경우에 텔로미어가 더 짧은 경향이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에게서는 텔로미어가 비교적 잘 보존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면 텔로미어가 길어지고 그만큼 젊게 살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함께 나타나는 경향일 뿐 무엇이 무엇의 원인인지까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이 텔로미어를 지켜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튼튼한 몸이 그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인지 그 선후 관계는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텔로미어를 늘려준다고 약속하는 검사나 영양제가 보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생활이 몸에 이롭다는 오래된 상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게다가 텔로미어가 무조건 길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텔로미어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더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텔로미어가 너무 긴 경우 어떤 암의 위험이 도리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앞장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멈추지 않는 분열은 결국 암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텔로미어를 노화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텔로미어는 노화라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모래시계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텔로미어는 그 안에서 흘러내리는 모래 한 줌과 같습니다. 분명 중요한 한 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시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늙는 데에는 텔로미어 말고도 수많은 원인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전소가 낡아가고, 몸을 지탱하는 단백질이 제 모양을 잃어가고, 유전자를 읽어내는 방식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노화란 이 수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겹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하나가 범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텔로미어 하나를 붙잡는 것만으로 노화 전체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 우리는 노화의 가장 직관적인 얼굴 하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다. 텔로미어가 다 다르면 끝내 멈춰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처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분열을 멈춘 그 세포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제 임무를 다했으니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멈춘 채로 몸 안에 남아 또 다른 말썽을 부리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이번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싶은 건 노화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젊게 산다는 건 결국 세포가 끊임없이 새로 분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끝없이 분열한다는 건 결국 암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는 건 어떻게 보면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치르는 대가인 셈입니다. 끝이 있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끝이 없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이 노화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늙는다는 게 마냥 손해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끝에 남겨둔 질문을 이어가려 합니다. 분열을 멈춘 세포가 곱게 사라지지 않고 몸 안에 남아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몸속 좀비 이야기로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